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시험 찾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10월 고2 모의고사 37번 문제, 오답률 1위, 난이도 최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고2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4교시 영어 시험을 점심 먹고 영어 시험을 칠 때 멘탈이 어느 정도 붕괴된 상태에서 이런 난이도를 들이댄다라는 것은 조금 출제한 사람의 고의성이 있다. 학생들을 괴롭히게 한 거 아니냐. 좀 그런 문제죠. 문제라기보다 이건 제한된 시간에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내 판단으로는 그래. 그래서 이 정도는 고3에 내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이거를 난이도를 이렇게 내는 게 뭐가 문제냐 해도 나는 할 말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고이들한테 무리였다. 물론 이거를 쉽게 푸는 학생이 있겠지. 아주 극소수의 학생이.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 고2에서는 무리한 난이도다. 시간 대비. 시간을 많이 좀 그냥 쉽게 풀 수 있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봅시다.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또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차피 순서 문제는 끝말잇 끼고 단서를 찾아서 요리조리 요리를 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 37번에 박스를 먼저 봅니다. 일단 문법적인 부분이 where이 나와 있죠. 그리고 be concerned 보이죠. 과학적인 연구에 관한 한 또는 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과학적인 연구와 관련된 경우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xplanatory tales, 그 설명하는 이야기들, 과학적 연구가 설명하는 그 이야기들이 are expected to는 뭐뭐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adhere to는 위에 적어놨죠. 충실할 것으로인데 closely가 부사로 adhere 꾸미잖아. 그래서 실험적인 데이터죠. 실험적인 데이터에 은밀히 충실할 것으로 기대가 돼. 실험적인 데이터에 정확하게, 철저하게, 아주 밀접하게 충실할 것으로 기대가 돼. 과학이니까. 그리고 to는 앞에 있는 are expected to 연결되는 병렬 구조거든. illuminate 단어 잘 챙겨요. 무엇을 밝혀내다. The regular and predictable features of experience입니다. 경험의 규칙적인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특징들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경험이란 건 팩트죠. 실제로 일어난 팩트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순서 문제를 들어갈 때 지금 A번에 보면은 A번이 첫 단락이 될 수 없는 단서가 딱 보입니다. 일단은 문 첫 줄에 보면 such scientific imagination이 나와요. 박스 내용이 나오고 난데 바로 그러한 과학적인 상상이란 말이 이해가 안 가지기는 연결이 안 되죠. 뭔가 단절된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럼 A번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먼저냐 C가 먼저잖아. 그죠? 자 B번에 보세요. B번의 day는 위에 박스에 있는 과학적 설명들을 가리킨다. 그죠? explanatory tales 복수니까 그걸 받아준다고 우리가 합시다. 근데 읽어보면 construct는 구축한다는 거죠. frameworks for systematically chosen data in order to provide a consistent and meaningful explanation of what is observed죠. 자, 관찰된 것에 일관성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틀을 과학적 설명이 구축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갑자기 과학적 설명이 구축을 한다?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프레임워크. 체계적으로 이게 문제죠.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 그 위에 나왔던 경험에 대한 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특징들을 밝혀내려면은 일단은 어떤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 과정이
B번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B번 앞에. 그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B도 첫 단락으로는 좀 어색하다. 그 다음 C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쏭달쏭 했을 거라고 C번에 그러나가 나오죠. 뒤집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단서가 일단 되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이에요. 자, 이러한 패러다임은 뭐냐면 박스에 있죠. 뭐 실험적 데이터에 엄밀하게 충실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경험에 대한 규칙적 예측할 수 있는 특징들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 했는데 이런 패러다임은 가끔씩은 항상 가끔씩은 숨긴다는 거죠. 동격절이죠. 더 팩트가 동격절인데 이론들이 철저하게 채워져 있다. 로드는 짐을 실다잖아. 철저하게 깊이 있을 정도로 채워져 있다는 거야. 이론들이. 뭐로? 창의적인 요소로 채워져 있어. 근데 창의적인 요소라는 거는 과학자가 또 연구가가 그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학자의 어떤 지적인 상상력, 창의력이 동원돼야 되잖아. 어떤 팩트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자, that shape the construction of research project예요. 자,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형성하는 이잖아. 이 말 잘 이해해야 돼.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형성하는 창의적인 요소들로 철저하게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 그러면 분명히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자가 창의적인 요소를 자기가 발휘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정말로 아까 B에 나왔던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계속 과학적인 연구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이런 패러다임은 가끔씩은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형성하는 창의적인 요소로 철저하게 채워져 있다. 이론이. 이런 사실을 가끔씩 숨긴다는 거야. 그럼 이 숨겨진 사실을 적용해야 돼. 숨긴 죄를 덮어두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해석, 맞죠? 해석을 형성하는 이죠.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 증거는 위에 나왔던 경험하고도 유사한 말이잖아. 그것의 해석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때 창의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C번으로 갑니다. 또 C번이 그 다음 위에 있는 B번으로 가는 단서를 찾아내야 돼. 자, 보세요. 과학적 설명들은 단순히 사실들의 연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쭉 나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과학이 쉽겠어요. 결론 내리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다. 해놓고 B번에 과학적 설명은 D가 받잖아. 구축을 한다는 거지. 뭐를? 관찰된 것에 일관성이 있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틀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구축을 해요. 그러한 구성, 구축 다음에 그러한 구성은 나오죠. 이게 문장 위치자리인데 좋아요. lead us to, 우리를 상상하도록 이끌어. 여기서 상상하다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위에 보면 A번에 그러한 과학적 상상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구성은 우리가 상상하도록 이끌어가. 뭐를 상상하느냐? 구체적인 종류의 주제들이겠죠. 근데 특별한 종류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종류의 주제들을 상상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고취하는 그 줄거리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과학적 설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줄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고취하는 그 줄거리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날 거다. 판명될 거다. 뭐 하는데? 분석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경험에 대한 일부 특징들을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번에 가죠.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상상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기여도를 무시를 하고,
왜냐하면 과학적인 상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무시를 하고, 그리고 모델들과 해석적인 그 설명들을 단순한 사실로 간주할 때, 그 심지어 더 안 좋은 경우에는,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말이죠, 모든 현실들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로 간주할 때, 뭐가 모든 현실을 포함하느냐? 모델들이나 해석적인 설명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모든 현실을 포함하는 사실로 간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모델의 한계에 우리 자신의 눈을 가려.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해. 그것의 가능성을 알아차리지 못해.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것이 이런 부사로 불완전하게 부적당하게 적용되는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의 가능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과학적 상상력의 창의적인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뭐 아까 있죠. 비번에 어딥니까? 연대기 순으로 쭉 나열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지문을 가지고서 순서는 어차피 테크닉을 써가지고 기술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 하지만은 이건 완전히 1등급 학생을 위한 1등급도 오리지널 1등급 학생들을 위한 순서 문제였다라고 나는 판단이 돼. 아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영어 잘하는 학생이 틀렸을 거라고, 그리고 빡쳤을 거라고,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지문을 뭐 완벽하게 내가 해석하고 이해해서 하겠다. 여러분은 과학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이 전공 분야도 아니야. 그냥 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해력을 가지고서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테크닉을 써서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순서 문제를 수능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 이상은 대학 가서 많은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해력을 깊이 있게 터득하는 게 그 다음 과정이거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도 요즘 고2에 나온다는 게 나는 신기할 정도야. 나는 이런 문제를 출제자라면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간에 좀 어려웠다. 많이 어려웠다.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내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9분이에요. 굉장히 저도 이제 오늘 바빴거든. 영상도 올리고, 뭐, 저도 공부를 하니까 연구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문이 워낙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영상을 업로드 시켜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딪히면은 내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성이 좀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수면 시간을 가지세요.